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남북 정상은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습니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어제 이 평양선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남북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제 다 했다고 봅니다. 네. 비핵화 관련해서도 결국은 북미 협상이 관건일 텐데 그 이전의 전 단계로서 남북 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준 회담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예. 우리 남북 관계 분야에서 보면 95점. 그리고 그 비핵화 부분에서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아직 한 75점 정도 수준일 텐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 90점 정도 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내용들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미국 측 좀 반응일 것 같은데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에 합의했다며 매우 흥미롭다 뭐 이런 트윗을 또 밤사이에 남겼고요. 미국 측이 좀 만족했다 좀 이렇게 보십니까? 북미, 남북, 한미 사이에 지금 창의적 해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 내용을 보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가장 핵심 부분으로 많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이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남북 간에 해준 겁니다. 원래는 북미 간에 포함해서 남북, 미중이 포함된 그렇죠. 종전선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남북이 우선 이제 청와대는 실질적 종전선언을 표현을 했는데 남북이 우선 당사자니까 네. 사실상 종전선언을 남북이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에 대한 약속 그리고 동창리 엔진 시험 장갑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대한 약속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신고와 검증 같은 비핵화 단계에 대한 약속을 또 주고받은 셈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있던 수준의 합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사실상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고받는 실질. 실질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미국도 충분히 사전 교감이 있었길래 아주 빠른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성명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좀 내려주셨고요. 이제 공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또 나아가서 2차 북미 회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일단은 아주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걸 받아서 pom페이오 장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장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오는데 만나자고 하는 공식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측과 이제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계획 중이다. 이제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곳이죠. 거기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IAEA 본부가 있는 곳인데 앞으로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IAEA 본부가 있는 곳에서 이제 실무 협상을 벌인다는 게 이제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를 두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핵화 관련한 실질적인 의지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좀 피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과 북은 또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도출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하고 합의서를 어제 교환을 했는데 군사 분야의 합의 성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종전선언이라고 어제 이제 9월 19일 날짜가 붙어 있지만 사실상 만약에 53년 7월 27일자로 붙어 있다 하더라도 뭐 시한만 바꿔서 날짜만 바꿔서 본다면 이게 정말로 이제 종전 선언에 가까운 그날 이게 53년 7월 27일 지금은 정전 협정이 돼 있지만 만약 그날 우리가 종전 협정을 만약 맺었다면은 아마 이런 식의 선언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이 영구 분단은 되긴 했겠죠. 하지만 그 어쨌든 그 전쟁 상태를 완전히 그날 밤으로 끝내는 상태의 구체적인 절차들을 다 담은 굉장히 실천적인 조치들 사항들이 나왔는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실제로 해상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분야에서는 함포 그리고 뭐 포신, 뭐 덮개 등을 다 덮고 그렇습니다. 서해 지역에서는 아예 이제 해군 활동이 있어서 우발적 충돌 자체의 근원적인 원인을 다 제거하는 그런 합의를 이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상과 해상 또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남북 간 종전선언이나 다름은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지금 대체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고 적대 행위 자체, 네. 우발적 충돌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제거해 나간 것인데 남북 간에 이제 앞으로도 더 해나가야 되겠지만 군비 통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무기가 지금 거의 모든 이슈를 덮고 있어가지고 그 전략 무기에 대해서 온 관심이 있지만 사실 남북 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재래식 무기들이거든요. 이제 그걸 군비 통제를 통해서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하는데. 군비 통제는 구조적 군비 통제하고 운용적 군비 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무기나 병력 수 자체를 감축시키는 것이고 운용적 군비 통제. 어제 남북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병력의 이동이나 병력의 뭐 작전 내용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상호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모델을 어제 보여준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 또 군축 논의. 또 하나 어제 합의 내용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정 소식이었습니다. 이르면 연내 서울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사실상 첫 방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초이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루지 못한 그 약속을 이제 아들 대에 이르러서 만약에 특별한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올해 안에 이제 오게 될 텐데요.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의 발전에 이제 쐐기를 받는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남북 관계 발전의 불가역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인데 특별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어쨌든 비핵화에 좀 진전이 있고 여건이 좀 조성이 되어야지 그래야 연말까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평양 공동선언에 주목할 부분이 바로 남북 교류를 위한 경제협력 구상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그 철도와 도로 연결은 판문점 선언 당시에도 좀 합의를 했었고 이번에 좀 도출을 한 합의 사항인 것 같은데 대북 제재에 좀 위반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제 합의 내용들을 보면 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특징이 시한을 좀 많이 못 박은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해가지고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엄밀히 좀 단어를 좀 보면 착공과 착공식 조금은 구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제재가 이제 엄연한 현실인 가운데 남북이 실제 착공을 하고 정말로 공사를 하고 삽을 뜨기까지는 조금 난관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우선은 철도 도로의 착공 시기라고 하는 행사를 먼저 하고 남북한이 정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을 하고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의 심의와 협의 등을 거쳐서 실제화 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착공 시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좀 더 빠른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와 남북한의 의지일 텐데 그 전이라도 어쨌든 착공 시기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라도 남북 관계의 발전의 불가역성에 이제 쐐기를 박겠다고 하는 의지를 어제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 군축, 또 경협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환송 만찬장도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실내 낚시터 등을 갖춘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해 진행을 했는데 이곳 가격이 높아서 서민들이 좀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던데 이번 방문의 좀 의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화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제 서민들이 즐겨 찾던 식당을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식당이었죠. 개장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사실 철갑상어가 있는 수산물, 낚시터까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장소이고 일반 서민들이 사실 가기에는 좀 어려운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대동강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쨌든 평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하고 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하는 모습들, 남북이 계속 더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도 한 저런 그림이 장면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연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된 이제 서민 외교를 하고 있죠. 방문하는 곳마다. 어제도 북한에서도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던 북한에서도 그 방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나마 북한 시민들의 좀 일상을 눈으로 확인했던 자리였다. 뭐 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 가장 큰 또 백두산 등반 일정이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예, 백두산 등반 일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삼지연 공항이 사실 굉장히 좀 작은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주로가 한 3.5km, 3.7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요? 이제 거기를 갔다가 또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것인가,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인가 어제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평양 현지에서 발표에 따르면 기자단과 수행원 다 같이 갔다가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이제 서울로 귀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갔던 공군 1호기, 2호기들이 네. 같이 삼지연 공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 것인데 삼지연 공항이 그럼 그 사이에 또 개보수를 했는가? 그것도 오늘 아마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순환공항은 굉장히 좋게 다 네네. 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삼지연 공항도 만약에 그 3점 활주로도 이제 더 길게 다시 만들고 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우리 공군 1, 2호기가 가도록 남북 양측이 이제 협의를 한 것인지 오늘 아마 또 계속 들어오는 영상과 소식을 보면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이 첫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이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에 일단은 한 발짝 성큼 다가간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마지막으로 보완해야 할 방안이나 좀 노력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적 성격의 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총론, 강론, 실천적 성격이라고 하는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하면 6.15가 이제 총론이 네. 될 거고 14선언 때부터 굉장히 이제 강론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뤄놨는데 네. 그동안 사실 실천이 되지 않은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실천하자라고 는 의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네. 이걸 또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빠른 속도를 좀 내서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